주역 46강 지풍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아무리 쉽게 푼다고 해서 초보자가 알아듣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하여 오늘부터는 주역 64궤를 6효의 점사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서부터 풀이하는 운세는 내년의 운세풀이로 가름합니다. 승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꾀는 최꾀의 반대꾀이므로 그 순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차서를 서계전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꾀의 최라는 것은 모인다라는 뜻이고 무엇이든지 모이게 되면 쌓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을 의미하는 승께로 받았습니다. 이 지풍승께는 땅을 의미하는 곤께를 위로 하고 바람을 뜻하는 손께가 아래에 있습니다. 손께는 나무를 뜻하며 송은 제사, 승의 뜻이니 나무가 자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크게 발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꾀는 새싹을 의미하며 행운의 꾀이기도 합니다. 64꾀의 태국의 꾀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풍승께가 나왔을 때에 운명을 다스리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 종자가 새싹을 내어 성장하는 형상입니다. 스스로 당사자가 되느니보다는 고문이나 배우에서 지휘자, 상담력이 되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방면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사업이 장래성 또는 발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나아가야 할 일이지만 경솔한 행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자중해야 합니다. 또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주위의 상황을 살피면서 행동을 점치는 것이 좋습니다. 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대처하면 플러스고 실수의 방지도 되며 손해를 상쇄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활발한 의견, 대담한 행동, 과감한 처리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속도가 있는 상승운이므로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고 이 운세를 잘 타야 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권력이나 지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자가 되었다 하면 패배자를 얕보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목에서 대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의 뒷받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관련을 떠나서라도 철저한 신용만이 무공한 행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정도 두터운 굳은 맹세로 맺어질 것이고 사생활이나 직무상 좋은 이해자 또는 조언자가 나타날 수입니다. 내년에 1, 2월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이 먼저 나를 도와주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습니다. 말단 직장인이 승진과 영예를 하니 순풍의 돛단배와 같습니다. 사업상 교제 때문에 주색에 빠지면 애인도 잃고 부인까지 잃게 됩니다. 사업에는 그동안 많은 덕을 쌓아왔기에 귀인도 돕고 친구들도 도와서 일찍 큰 돈을 만질 것입니다. 3, 4월에는 초봄부터 해외여행할 일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면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엄청난 덕을 줄 것입니다. 사업에 운도 따르겠고 혼사나 자손을 얻겠습니다. 웃사람과 친구와의 도움으로 신규 사업을 벌여도 활발해집니다. 이달에는 혼담이 없는 미혼자는 혼담이 이루어지겠고 젊은 남자는 아리따운 연인도 만나서 사랑이 무르익겠습니다. 5월, 6월에는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생길 것이니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달은 분주하기만 하고 수고도 많으나 큰 소득이 없습니다. 계획 세웠던 일들이 늦어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수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목표를 완수하고 밀고 나가면 순탄합니다. 어린이들은 물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7, 8월에는 결혼할 시기는 아니지만 남녀가 서쪽과 남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것입니다. 즉 미팅을 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주색으로 재물과 명예를 손실할 수도 있고 지나친 과음으로 건강도 약해질 수 있으니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손의 일로 다소의 근심이 생기지만 금전이 들어오니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9월 10월의 운은 가정도 화목하고 혼인도 좋으며 자식운 또한 길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은 적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사업을 시작해도 좋은 운기가 샘솟듯하니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 성공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자유스러워서 이사를 하고 싶지만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날 때는 아닙니다. 11월과 12월은 작은 일로 큰 관재수가 따를 것이라고 하나 재물과 건강이 왕성한 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재수는 피할 수 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목표를 완수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운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가도 봄철에 새싹이 자라듯 차츰차츰 발전할 것입니다. 평생의 주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운은 운수가 상승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당신의 동무대이지만 너무 방심하지 말고 벼가 무르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머리 숙이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위용사업 등에서 한몫 잡게 됩니다. 또는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무난합니다. 만약 종교단체, 사회사업에 열의가 있으나 큰 돈을 만지기 위해서라면 무역상도 좋을 것입니다. 건강 쪽을 살펴보죠. 큰 병은 없겠지만 환절기에 지병이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기관지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폐렴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의 변화에 주의해서 컨디션의 이상을 느끼면 충분한 휴양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편두성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안정을 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에는 49세, 56세, 63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성의를 가지고 독촉하면 반 정도 이상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행동을 조심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접경입니다. 지금은 제 아무리 바둥거려도 돈과의 인연은 기대 이하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재물은 다소의 시일이 걸리나 풀리고 있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것은 마음이 초조하고 있지만 의외로 희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조화를 이루고 맙니다. 부인은 섹스에 대한 억제심이 강하여 한눈을 팔면서까지 쾌감을 얻어내려 하지는 않지만 정숙한 타입입니다. 남편은 정력이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샘줄기를 가지고 있기에 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궁합면은 현재 진행 중인 혼사처와 아주 좋은 연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재혼자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이 싹트고 있으며 결혼을 해도 아기자기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지나친 폭언 등은 앞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지혜나 뇌풍항괴를 만나면 불화와 분열을 초래하기 쉬우나 택뇌수, 천수송괴를 만나면 무난합니다. 남성은 27세, 30세, 여성은 22세에서 27세가 결혼의 호운기입니다. 부부궁을 살펴보죠. 용모가 단정하고 유순하나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인내력이 부족하며 어떤 불만도 이기고 해소하지 못하는 습성을 지녔습니다. 돈이 헤프고 바람기가 많아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이성이 잘 따르기도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해도 불공들이는 마음으로 임하면 반드시 극복되어 화평을 얻게 됩니다. 지성으로 정분을 찾는 예가 될 것이며 순산하고 소사는 딸이 됩니다. 시험문을 살펴보죠. 지풍승의 꾀를 얻는 시험생은 남학생의 경우 연합고사생은 담임선생과 한두 차례 의논해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어느 곳을 지원해도 길합니다. 굳은 의지로 착실하게 노력을 쌓았기에 훌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에 커다란 자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의 이사는 좋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택에 대한 욕구를 지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전망이 좋은 곳에 지은 집을 원하며 주위에 산책로 등이 있으면 더욱 눈에 띄이며 도시 복판에 있는 밀집된 주택은 답답하기 때문에 번화가를 피해 마련된 주택을 찾게 됩니다. 동남 방향이 길하고 이사일은 9의 숫자이며 9일, 18일, 27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46강 지풍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